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어제 주요 대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낙수 효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오늘 시장에서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숨통을 조여왔었던 국채금리의 상승도 멈추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이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 기회 삼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자, 지금 국내 증시의 이런 기분 좋은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있고 미 증시도 4거래일째 지금 상승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PPI 지수도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5% 올랐지만 전달 상승률보다는 둔화한 모습인데요.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9월 근원 PPI는 전월보다 0.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8월의 상승률과 같다라는 점에서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 이사들의 이딴 비둘기 발언도 투자 심리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추가적으로 되면서 투심을 자극을 했는데 당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긴축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는 참가자 위원 다수가 향후 회의에서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부는 더 이상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며 FOMC 참가자 모든 구성원이 미리 설정된 경로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PPI 지수마저 둔화하자 국채 금리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시죠. 다음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 만큼 팔았다.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바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어제부터 이어진 이 훈풍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서 삼성전자는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에 1% 넘게 오른 가격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넘는 상승세, 삼성 SDI, LG화학 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83달러대로 하락한 WTI 유가, 또 4.5%대로 내려온 미 10년물 국채 금리 등에 따른 미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성장주들 중심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다만 저녁 발표 예정인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CPI 지수 발표가 되는데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 관점에서는 전일 동반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양대 대장주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 간 수급 주도권 경쟁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그룹 개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낙폭을 보였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부터 상승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 두 가지겠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내용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 SDI에 대한 호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어제부터 들려오고 있는데 배터리 합
합작 공장 부지 결정이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부지로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코코모시로 낙점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의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SDI는 전날에 장 마감 후에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2공장 부지를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합작법인은 총 생산 능력 67기가와트시 규모의 스타플러스 에너지 코코모 기가팩토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공장은 33기가와트 규모로 2025년 1분기, 2공장은 34기가와트 규모로 2027년 초에 각각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1, 2공장에서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게 됩니다. 최윤호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은 스타플러스 에너지 2공장 건설을 통해 당사의 북미 지역 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 SDI 주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오늘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역시나 잠시 후에 또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C, 우리 대마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에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 판매가 가능해진다. 미국의 주요 주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가 일반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 판매를 허용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FC가 5%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바이오, 에머리지 등은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약사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의료용 대마 판매 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주내 400여 개 개인 소유 약국 가운데 120여 개가 보테니컬 사이언스사의 의료용 대마 오일을 판매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들 약국은 주 정부의 실사가 끝나는 몇 주 이내로 의료용 대마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 내 38개 주가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가운데 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 전용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일반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 오일이 구입이 가능해지면 이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대마 구입이 편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편 화장품 소재 전문기업인 NFC는 대마 주요 성분인 CBD의 고순도 정제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호재가 있을 때마다 급등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국내 양시장 주요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4%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40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14% 역시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80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은 매수를 양시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개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더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 매매 출현으로 증시는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전장거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어제 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은 지금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양시장 엇갈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로는 지금 비만 치료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신장에도 건강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이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가 되면서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 안에서의 강세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최근에 한 번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테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쪽도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테마에는 지금 생명보험, 도시가스, 정유 등 지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호재를 받았던 테마들이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락하는 테마에 올라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6%의 강세 나타나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큐라티스라는 종목도 21% 정도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좀 주춤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더니 오늘은 3% 넘는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 6% 이상의 강세도 나타났었죠. 대동기업 역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농업 관련된 로봇이다라고 해서 22% 정도의 강세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흥구석유, 이 정유 관련주 쪽에서는 흥구석유가 지금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AI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움직이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초전도체 종목들은 거의 전고점, 이 신성 델타테크는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검색어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테마와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보다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수가 좀 강보합권 정도로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금 1% 정도의 강세, 코스닥은 2% 가까운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상승을 잡아볼 테마, 수익을 잡아볼 종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주 목요일은 공대남과 함께합니다. 이주호 멘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엊그제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신호탄이었을까요? 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낙수 효과로 작용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국내 증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하고 나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연준에서 그 공개한 그 FOMC 회의록을 바탕으로 오히려 좀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 나오면서 결국에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일단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들 위주로 지금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 말씀에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뭐 PPI 지수 발표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가 또 하락하게 되고 유가도 하락하게 되면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이런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주요 테마와 섹터가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부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하게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런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고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아, 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할 매력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내 주식.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이미 좀 부활의 신호탄을 날렸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의 효과가 지금 어쨌든 숫자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에 반영이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감산을 했다라는 거는 생산량을 줄였고 공급을 줄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맞추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적중했다. 그럼 앞으로 4분기 실적까지도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네. 더욱 더 중요한 거는 지금 LG화학과 도요타, 네, 도요타에다가 LG화학이 양극재 납품한다 이 부분이 지금 네. 좀 가장 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강한 모습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밤에 있을 CPI 지수 발표를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업황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뭐 워낙 좋습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이 손가락을 가만히 두고 있기가 좀 쉽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오늘 장에 들어갈 종목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섹터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차 전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뭐 역대 최대 실적도 기록을 하게 되고 전기차 쪽으로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동안의 2차 전지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주가가 점점 하락하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이제 2차 전지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도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안고 이제는 반등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지금 시점에서 전략이 유효할까? 이게 궁금해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2차 전지 그때 다 팔고 나오신 분들 지금 네.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LG화학이 어쨌든 부활의 신호탄을 쐈어요. 네. 2차 전지 쪽 부활의 신호탄을 쐈고 지금 도요타랑 계약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LG화학이 지금 도요타랑 계약을 해서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요타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위 그룹입니다. 그리고 뭐 여행 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괌을 가던 어디 저쪽 뭐 다 동남아시아나 이쪽은 다 차가 다 도요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차가 대부분 다 도요타고 도요타가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 1위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원래 일본이 좀 다른 나라와 참 계약을 잘 안 하는 나라로 좀 유명해요. 네네. 왜냐면 원래 내수를 굉장히 네.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 그리고 자기 나라 자국에 대한 맞아. 그런 게 되게 커서 자기 나라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 니켈 코발트 망간 NCM 관련 양극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도요타가 그거를 계약했다라는 이유는 이제 도요타도 그 NCM 그러니까 3원 개 배터리를 가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그로 인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 왜? IRA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과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또 추가적인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력 자체가 1위거든요. 세계. 파나소닉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 1위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일본이 결국에는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랑 중국이 그쪽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일본이 생각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다음 차세대 배터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를 갖다 쓰긴 하겠지만 네. 결국엔 일본에서 생각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를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도요타랑 이렇게 계약을 한 것도 좋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그 파나소닉의 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배워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미 시장을 LG엔솔이 이제 진짜 제대로 공략하겠다 이런 포부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전거래 일에 장 마치고 나서 들려온 소식이었죠. LG화학이 도요타의 이 전기차에 필요한 전고체를 납품을 하게 됐다,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LG화학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새로운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6% 정도의 강세가 2%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우리가 한때 진짜 황제주라고 불릴 만큼 100만 원도 넘었었던 주당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2만 8천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LG화학은 지금 뭐 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원래 이제 LG화학 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분할을 하면서 지금 그 LG화학에 대한 원래 가치가 배터리 가치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근데 왜 LG 엔솔이랑 도요타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LG 화학이랑 계약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LG 화학이랑 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이 LG 엔솔이 LG 화학의 자회사예요.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LG 화학이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 업체입니다. 그리고 LG 화학이 양극재를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LG 화학이 LG 엔솔에다가 양극재를 납품도 하지만 지금 도요타 쪽에다가 납품을 했다는 거죠. 그 도요타는 뭐냐면 그 양극재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LG화학이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LG화학이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CNT 도전제 공장, 그러니까 도전제 공장을 4개까지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CNT가 탄소 나노 튜브인데요. 원래 이 도전제라는 것이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전제예요. 도전제. 일명 뭐 우리가 초전도체 같은데요?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요, 초전도체는 아니고요. 다른가요? 네. 도전제라고 해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는 거를 도전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CNT 도전제가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양극 활물질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도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냥 무조건 마구잡이로 도전제를 많이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넣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어쨌든 필수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CNT 도전제,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한 공장을 지금 늘린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분명 그러면은 도요타에 양극재를 납품하는데 그럼 양극재 납품하는 거에 거기 도전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도전제가 꼭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LG화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양극재든 음극재든 이제 성능이죠.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일본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이 양극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부분,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자, 도요타랑 계약을 해서 양극재를 납품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LG화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배터리 성능이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지금 LG화학이 2025년도에 CNT 도전제 4번째 공장을 가동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CNT 도전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물론 양극재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뭐 지금 분리막이라던가 이러한
도전제 관련 그런 소재 쪽들도 네. 봐야 된다. 어. 이렇게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 또 호재가 나와줬는데 우리 이주호 멘토님도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뭐 LG화학이 양극재를 도요타에 납품을 한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쪽의 전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2차 전지를 꼭 투자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 쪽으로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알고 계신 종목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네. 오늘 브런치 종목을 제가 아. 그거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네? 가져왔어요.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G화학은요. 이거는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 아니고 맞아요. 사실 묵직하게 이거 가져가야죠. 모아가야 되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LG화학 차트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주가 자체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재미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때 100만 원 찍고서 이제 분사시킨 다음에 이렇게 쭉 빠졌다가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코스피 차트랑 좀 비슷하거든요. 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모양이 나오다가 지금 사실 이탈을 하면서 하방 이탈이 나왔는데 뭐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매수해도 정말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 50만 원 부분이 쉽게 무너질 자리 아니라고 봐요. 어.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죠. 이거 뭐 적금처럼 생각하고 한 달에 그렇죠. 한두 주씩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이게 우리가 무슨 트레이딩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좀 적금으로 모아가는 형태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네. 왜냐하면 이런 대형주들은 한번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상승 사이클 타면 그냥 지수 따라 추종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LG엔솔이고 뭐 하이닉스고 이런 시총상위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추종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사이클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네. 하락하겠죠. 그렇죠. 네. 시총 작은 종목들이야 한번 드라마틱하게 좀 상한가도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한번 사이클이 만약에 하락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LG화학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85만 원부터 쭉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네. 내가 이걸 가지고 막 크게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나는 공략주. 나는 오늘 불나방이야. 공략주. 네. 나는 불나방이고 나는 단기 이런 거 좋아해. 저네요, 네, 저.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브런치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2차 전지 안에서 조금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나와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어제도 강하게 상승했던 게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을 해줬잖아요. 원래는 뭐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이렇게 양강 구도로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어제부터는 다 올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반도체 쪽도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본다면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일단 단기적인 빠른 수익을 원하시면 네. 지금 2차 전지 쪽이 맞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데드캣 바운스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 되돌림만 나는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나오겠다 하면 네. 2차 전지가 맞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둘 다 좋은데 저는 오히려 좀 중기 이상으로 좀 나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반도체 조금 힘을 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단기적인 되돌림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 비중을 좀 두시는 게 좋고요. 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제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러면 사실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르고 이제 산업군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가 완전 이제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더 좋다 이걸 말하기에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올라가면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감도 있는데 그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로봇주도 강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를 집중했었던 이유가 이 AI 반도체에 네.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로봇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상승하면서 증시가 정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3천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로봇은 결국에는 로봇 산업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이 바로 로봇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언제고 다시 한번 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로봇 산업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데 협동 로봇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로봇 팔다리 움직이려면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팔다리가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뭐 AI가 네. AI 로봇이면 AI가 제어를 하려면 어쨌든 알고리즘을 짜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죠. 네.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하드웨어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 팔을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하려면 네. 명령을 수행하고 그러면은 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구성이 되게 돼야 되는 로봇 거잖아요.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반도체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로봇이랑 뗄래야 떼낼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간다? 그럼 AI 반도체 수요가 누가 제일 많아요? 로봇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 진짜 그동안에 이조 멘토님 말씀 듣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뭐 반도체 하나, 2차 전지 하나, 로봇 하나 담아주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담았다면 오늘 정말 기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반도체 종목으로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8월부터 저희 팍스 브런치 출연을 해주셔서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8월 시장부터 어땠습니까? 진짜 뭐 초전도체, 맥신, 양자 뭐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들로 순환이 빠르게 돌아갈 때 반도체 종목을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뭐 엠로, 부방, SPG, HB 테크놀로지, 에스코넥까지 굉장히 빠르게 수익 챙겨 가주셨고요. 또 제일기획도 지금 추가됐네요. 제일기획도 어필을 해주셨었는데 6%의 수익률을 또 챙겨갔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방송 중에 공개해드리지 않았던 내용들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해 주실 수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공략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잡아줄 종목을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조 멘토님이 굉장히 반도체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챙겨주셔서 그동안 뭐 공대남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전공정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엠로, SPG, HB 테크놀로지, 에스코넥까지 수익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10%, 20%의 수익률 알차게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률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 방송 중에만 공개되는 오픈 채팅방인데
계속해서 이곳에서 공략주에 대한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 방송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대응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수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 너무 궁금해집니다.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2차전지 종목 어떤 걸까요? 이게 뭐 종목을 오늘 바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지금 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타점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오늘 바로 네. 공략하나요? 네, 네, 바로 좋습니다. 들어갈 거고요. 네네. 들어오시는 분 잡아 드릴 거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LG화학 이 이슈와 관련된 기업이고 오늘 가져온 종목은 CNT 도전제 관련주입니다. CNT 도전지 아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이쪽으로 계속 성장이 될 것이다.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인데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이 지금 도요타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거의 목적은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요타라는 그 기업을 통해서 북미 시장, 그러니까 IRA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양극재 납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과의 첫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의 이 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 그리고 양극 활물질 CNT 도전제의 4공장이 지금 25년도에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1공장부터 3공장까지는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그만큼 기대가 된다라는 것을 LG화학이 알고 있다라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이게 양극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요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재가 필요한 기업들 그러니까 뭐 배터리 셀업체라던가 그리고 자동차 제조하는 기업들,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은 이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양극재 시장 자체가 개화기가 끝났고 이제 양산기고 네.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품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CNT 도전제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2차 전지주 되돌림 가능성 그리고 LG화학에서 생산하는 CNT 도전제를 LG엔솔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엔솔에다가만 파는 게 아니고 지금 도요타 같은 데다도 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팔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LG화학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LG화학이 아니라 그럼 이 CNT 도전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거기를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요? 이 CNT 도전제가 실리콘 음극재랑도 엮여요. 아. 네, 실리콘 음극재에도 이 CNT 도전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네. 정말 밥맛 없을 때 네. 혹시 그 맛다시라고 아십니까? 맛다시? 군대에서 파는 그 밥에다가 뿌려 먹는 가루가 있어요. 아, 약간 그 일본어로는 생각이 나는 것 같은 게 후리카케 이런 네, 건가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네. 후리카키 같은 건데 네, 네.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도핑이잖아요. 네. 도핑 같은 개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토핑. 도핑인 거잖아요. 도핑은 그 아, 죄송합니다. 네, 운동선수들 약물 그게 네, 같은 토핑. 거예요. 네. 그 말이 그 말인데 네, 네. 어쨌든 음식에 피자에도 우리가 토핑을 토핑하죠, 네. 선택해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CNT 도전제가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첨가물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물인데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면은 이 CNT 도전제가 필수적이에요. 이 도전제가 양극재만 쓰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쓰거든요. 그러면 양극, 음극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그거와 관련된 기업인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봉인데 지금 그래도 횡보하는 자리네요. 사실 이게 주봉 차트라서 아. 횡보처럼 보이긴 한데 네. 크게 보면은 약간 박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 윗꼬리 달고 지금 많이 빠졌고 여기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꼭대기 보이시죠? 네. 2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이 정도면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여기 딱 중장기 이평선에 지금 주봉상 딱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차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2차 전지 도전제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 빠질 때 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이걸 담았어요. 네.
그럼 그들이 왜 담았을까? 한번 아이고, 생각해보자고요. 네, 미래가 기대가 되니까 담았을 것 같은데 어... 차트를 봤을 때 네. 그 고점에서 좀 손실이 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도 기대감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왜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쭉 내려온 것이냐 단기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악재가 이제 있었나요? 아니요, 악재가 아니라 네. 에코프로 왜 이렇게 150만 원, 화내세요? 네. 에코프로 150만 원 찍고 빠질 때랑 똑같이 빠진 거예요. 아,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같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어. 빠진 거고 얘도 사실 올해 1월 달에 네. 76,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얼마죠? 지금 뭐 얼마인지 몰라요. 어. 지금 모르고 네. 유도하시는데 네. 이게 76,000원에 시작했다가 안 속으시네. 21만 원 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략하기에 괜찮은 자리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도 반도체를 좋아하셨어가지고 2차 전지는 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오늘 강력하게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탄소 나노 튜브 관련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탄소 나노 튜브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 또 굉장히 쉽게 휘자에 올라가는 토핑 같은 것이다. 이게 양극재든 음극재든 첨가물을 넣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에 또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송 중에만 열리는 이 오픈 채팅방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이주호 멘토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확실하게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단기 테마 같은 기업들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재료와 실적이 기반이 되는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면 안전하게도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그러면 뭐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건 지금 가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이거 뭐 일단 21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럼 한 18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한 13만 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 정도면은 거의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한 20% 이상 어. 수익을 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단기간에 좀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그동안 사실 8월, 9월 달에 2차 전지로 수익을 안 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에코프로가 딱 맞아요. 150만 원 찍고 빠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항상 나오셔서 아직도 고점이라고 네네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더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로 방송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살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데드캣 바우스든 뭐든 간에 되돌림이 나오는 시점이고 네. 그럼 여태껏 그동안 시장에 호재가 딱히 없다가 어쨌든 LG부터 지금 포문을 열었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고 네. 또 저는 포스코도 좀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포스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포스코랑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말지가 갈릴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양극재 관련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저는 양극재 말고 좀 다른 거, 네. 은극재라든가 지금 오늘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분리막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보실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양극재 랠리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도 양극재 랠리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재 사업을 하는 전반적으로 두루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얼마 전에 지금 저기 나오는 TCC 스틸 있죠. 네. 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맞아요. 네. 저도 저 종목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TCC 스틸은 사실은 네. 차트 보면은 그것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세요. 오르더라고요. 네, 보세요. 네. 이게 봐봐요. 75,000원 찍고요. 얘는 빠지지도 않고 지금 반등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는 힘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 개별 이슈로 좀 올라온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2차 전지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어. 올라올 때 한번 진짜로 세게 올라와서 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이미 올라간 거 또 따라가면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가져 나왔으니까
도움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소통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좀 수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아주 강력하게 또 2차 전지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양극재, 음극재보다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조 멘토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